국제유통자본론으로 보는 25대 강대국론. 네. 아시아 국가로는 세 번째죠. 인도네시아, 일본에 이어서. 인도네시아가 방문한 게 특이합니다. 네. 저 인도네시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계화 미션 성렬령이 우크라이나를 비밀로 정적 방문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전쟁 중 국가를 방문한 건 근대화 미션 박정희 대통령 이후 처음이어서 역시 세계화 미션 성렬령이다 생각하고, 성렬령 방문 기념 우크라이나 특집 기획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목이 첫 번째, 현재 우크라이나는 국익원문 관점에서 100여 년 한국이 처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인드라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동아시아 근대사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하고요. 강조하는 건 두 번째, 오늘날 세계는 신냉전이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라는 것.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이 100여 년 상황과 다르면서도 유사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20세기, 19세기는 차치하고서라도 20세기, 21세기에 이렇게 유럽에서 불행한 나라가 있나? 아니, 유라시아 대륙에서, 한국 포함해서, 한국도 한국전쟁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받았죠. 이게 우크라이나인의 잘못인가? 힘이 없었다. 러시아 속담에 힘은 정의이다. 힘이 약하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이 당한 거죠. 러시아 속담에 따르면 강한 자가 정의다, 이런 거에 따르면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힘이 없다고 칩시다. 어쨌든 힘이 없지만 외면하지는 말아야죠. 우크라이나가 인들이 1930년대 굶어 죽었어요. 그냥 나라 전체를 다 가로막고 못 나가게 된 거야. 배고프니까 러시아나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 것도 또 막았어. 이주조차도 막았습니까? 완전 용무지. 굶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식량이 없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일제수탈? 저리 가라야. 다 뺏어갔어요. 그래도 일제수탈하면 일제수탈 기록이 있잖아. 스탈린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그런 기록조차도 표현을 이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당시 당대 국익원 파리 로스차일드에 기생한 경제학자들은 스탈린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소련의 경제를 찬양했죠. 자본주의 봐라, 자본경제 봐라, 미국 세계대공황. 반면에 세계대공황에도 끄떡없는 소련, 미래는 소련이다. 근데 정작 그 현실은 뭐냐?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시민들이 다 죽어갔다, 굶어 죽었다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식량을 그러면 모스크바 노동자들이 다 해먹느냐? 아니지. 좌익 파시어들이 박정희 대통령 수출주도 경제 정책을 비판할 때 꼭 써먹는 게 저고가 저임금이란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으로 일으켜가지고 농촌도 일으키고, 네, 당시 한국의 근로자들에게도 대우를 많이 했어요. 그 인드라에서 따로 얘기 안 합니다. 당대 한국 사정의 기준으로 지금의 제3세계와 다른 나라 제3세계에 비교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근로자에 대해서 상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그 당시에 인드라가
예? 5급 담당 노동 비서관이었잖아. 예? 위에 박정희 대통령 할 때 노동운동했던 사람이 국회의원 했거든. 이 사람 하고 같이 노동운동했던 사람들이 치킨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치킨집 사장이고 그래. 그 당시에 모았던 종잣돈으로 다 사장님이 됐어요. 이 노동운동한 사람 아들은 대학교 보내고 누구도 기억해.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 같이 않고 다른 나라 제3세계 군사 지도자처럼 했다면 그런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 점을 내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체르노빌에서 일본이야 자기네들이 실수했다 쳐. 이거 뭐 자연재해 때문이 불가항력이지만 거기에 대비를 덜했으니까. 체르노빌 무슨 우크라이나의 책임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했다고. 1930년에 스탈린 그리고 그런 역사 기록조차도 남기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100년 동안 몰랐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저렇게 굶어 죽었다는 걸 몰랐다고요. 전 세계 대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우크라이나 기아가 이런 현실이 있었다는 걸? 만약에 저게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었다면, 이승만 정부 때였다면, 박정희 대통령 때였다면 전 세계 교과서에 다 실렸을 겁니다. 그게 바로 빅토르 로스차일드 구르본 황제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침략당했잖아. 침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위 파시즘은 어떻게 합니까? 가짜뉴스 음모론으로 미국 대 소련의 대리전이다. 소련이 러시아가 무슨 대리전에 직접 전쟁하는 거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대 소련 하면 약자가 우크라이나로 보이니까 프레임 씌우기로 미국 대리전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죠? 지금 반쪽민주당 그리고 일부 국원 귀족 저희 파시들이 하고 있죠. 그 유튜브 가짜뉴스 영상들도 지금 대리전 양상이다. 음모론 펼치고. 그거 서방의 책임이다. 왜 이게 서방이 책임져야 되죠?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있다면은 일부 국원 귀족이 우이파시오 푸딘과 착당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럼 푸딘이 전범 책임져야 되고, 푸딘을 부추긴 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놈들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왜 그냥 묵뚱겨서 미국 반미 주술이나 뒤집어 쓰려고 합니까? 정확하게 하라 이거야. 인들은 정확하잖아. 일부 국영 귀족이라고 지금은 일부러 정확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까 적당한 게 일부 국영 귀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첼시 구단주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럴 만한 힘도 아니고. 첼시 구단주가 하여튼 간에 10년간 프리미어리그를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건 누구 덕이야? 푸딩 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푸딩 힘으로 지금 첼시에서 10년 20년 떵떵거리고 살았어? 첼시 구단주가? 누군가 있겠지. 그게 누구야?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친서방 대 친러시아로 분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930년대 2-3년 동안, 불과 2-3년 만에 우크라이나 땅을 개간할, 농사 지을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없어요. 대량 학살당해가지고. 그래서 러시아인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스탈린이 그런 거 잘 알아. 고려인의 연해주에 있는 거를 두려워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거. 스탈린. 과거에 이제 그러한 러시아 칸들이나 이런 걸 그런 걸 했던 걸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러시아인을 강제 이주시킨 거죠. 근데 그에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주요 강이 드니프르 강, 동안이라고 그래요. 오늘
돈바스 지역이라고 루안스크 그쪽에다 대부분 이주시키고 또 거기가 가장 우크라이나의 주요 산업단지로 만드는 거예요. 일제가 북한에 주로 산업시설을 했고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전에 아시아에서 가장 산업화된 지역이 북한이었습니다. 일본과 북한 산업시설을 최신식으로 만들어놨어요. 북한에 가장 선진적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에도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걔네들이 오늘날 친러시아파가 돼서 된 거죠. 그 분리독립을 한 거고요. 분리독립파가 된 거고. 그렇죠? 그럼 이쪽에 역사적으로 예전에 우크라이나 방송 관련해서 얘기했죠. 역사적으로 폴란드에 통합됐던 때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폴란드가 분화전쟁했어요. 우크라이나를.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동부는 저쪽에서 근래 들어와서 러시아가 이렇게 분화점령을 해서 쭉 러시아 쪽 영향을 많이 받았던 반면 이 우크라이나 서부는 폴란드와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폴란드처럼 로마 카톨릭을 믿은 사람들은 아니고 하지만 폴란드풍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 지역이 이 키이우를 기준으로 해서 서부가 그래요. 그리고 이 유로마이단 때 지지했던 지역이 이래요. 그래서 이거 다 구분 구도인데 따지고 보면 한국도 87년 체제가 구분이 만든 거잖아. 이렇게 딱 해서 그래요. 이거는 우크라이나나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도 그래요. 프랑스도 딱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쪽은 우파고 이쪽은 좌파예요. 인들아 칼레 얘기했잖아. 칼레에서 도보 가는 거. 이 칼레 여기 마르세유 그때 스페인 접경 지역부터 이쪽 딱 45도 이렇게 딱 대각선 딱 그리면 파리 동남부 서남부 지역은 다 그냥 좌파 이쪽은 우파 이래요. 독일도 비슷해요. 독일도 라인강 기준에서 라인강 서안은 좌파, 라인강 동부는 우파, 그리고 위네는 제3당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영국도 비슷해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일부러 구도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인드라 관점은 젤렌스키가 맨 처음에 코미디언 출신으로 대통령 됐을 때 이 트럼프 계열이었거든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우크라이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전 그 찾아보시면 되고 방송 보셔도 되고요. 이게 또 문준비나 반정노면 같은 애들 또 했구나. 그래서 우크라이나 미래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죠. 그 초기에는 젤렌스키가 좀 우려스러운 행보를 했습니다. 관료 친인척을 안 친다든가 젤렌스키가 좀 부패 문제가 있었고 우려스러웠어요. 흔치 앞길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게 우크라이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처럼 대반전이 일어났어.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침략 전쟁 전에 2019년부터 대륙주 황제가 등극하고 그 다음에 이든형이 집권한 다음부터 확 변했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든형 젤렌스키가 그 전까지는 친구 우익파시 아니야? 막 인드라 그런 내심 그렇게 생각했던 친구인데 자유우파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대인이죠. 근데 최근에 우익파시 푸딩이 좋은 유대인이 있고 나쁜 유대인이 있다. 젤렌스키는 나쁜 유대인. 내가 아는 좋은 유대인은 다르게 얘기하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익파시 푸딩 입장에서 좋은 유대인은 누구냐?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 얘기는 하나 하고 싶어요.
옐친을 대통령 만들고 푸딩을 대통령 만들고, 그건 인드라의 어떤 음모론이 아니라 그냥 팩트예요. 이거는. 예. 푸딩을 대통령으로 만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반대하고 다 러시아를 빠져나왔어요. 크림 전쟁, 크림 점령 때부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때는 러시아에 살았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시작된 다음에 그냥 러시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예. 이제 유출인 거죠.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아직까지 남은 푸딩, 우이파시오 푸딩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예. 한 예로 저는 이란은 실질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세계 최고 음모론자이자 세계 최고 음모론 감별사 인드라의 그냥 가설이죠. 예. 현재 이란을 지배하고 있는 실제 세력이 누구냐? 저는 유대인으로 봅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유대인이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이란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있었던 1790 몇 년도인가? 그때 정권을 잡았던 게 가짜뉴스 음모론이지만 카자르 유대인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300년간, 아니 거의 200년 넘게 이란을 통치했어요. 카자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투르크계예요. 투르크계. 개종한 카자르 왕국에서, 투르크계잖아요. 카자르 왕국이. 거기에 개종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음모론, 석유 음모론에서 나오는 1954년인가 무슨 장군이 반란을 국유화 시키려다가 실패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친구가 그 카자르 유대인 왕조의 최고위 귀족 아들인가 그래요. 그냥 무명 카친민 장군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카자르 유대인 고위 장군의 아들이에요. 저는 팔레비 왕조가 백색개혁 자유우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테헤란 거리가 있죠. 팔레비. 만약에 팔레비 왕이 계속 이란을 집권했다면 오늘날 이란은 제 생각에는 사우디 부럽지 않은 나라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란 시민을 위해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우이파시오 호메니가 300년의 저자 존 콜먼에 따르면 우이파시오 호메니가 이란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영국 정보부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이파시오 호메니가 이란 혁명이 아닙니다. 이란 쿠데타입니다. 이란 쿠데타 과정에서 무슨 미국 카터 정부 때죠. 외교관 어쩌고 저쩌고 한 사건이 있잖아. 미국과 연계시킨 이 사건이 흡사, 쿠바, CIA 침공 실패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죠. 쿠바 쿠데타라고. 카스트로와 인간도살자 카스트로와 인간도살자 체게바라가 명분 없이 일으킨 게 쿠바 쿠데타입니다. 근데 명분이 없는 걸 쿠바 시민들이 당시 다 알아요. 그전 정부가 개혁 정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분을 줘야 되잖아. 국원 입장에서. 당대 국원. 누굽니까? 빅터 루치야 되죠. 명분을 주려니까 의도적으로 CIA가 하면 성공해요. 일부러 실패했어. 그래서 반미 정통성을 만들어주는 거야. 똑같아. 이란에 대해서도 정통성이 없거든. 팔레비가 더 잘하거든. 더 개혁가였어요. 그거를 수꼬통으로 만들려는데 정통성이 필요했잖아.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습격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지. 명분이 필요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도 그래서
이란은 저는 로스차일드 가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로스차일드 가문은 상당 부분 옛날에 베어링 가문이 망하듯이 망해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로스차일드 가지라고 하는 친구가 막 방탕하게 놀다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 핏덩이에요. 망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은 워낙 가진 게 많았으니까 망해도 베어링 가문도 50년에 걸쳐서 망했는데도 계속 망하는데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로스차일드 가문은 망해도 아직까지 저력은 있는 거죠. 근데 계속 망해가는 중입니다. 1970년대 때도 망했고 1980년대 때도 망했고 1990년대 때도 망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망했고 이번에도 또 망했습니다. 내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끝나면, 정상화하게 되면 로스차일드 가문은 또다시 망합니다. 그 얘기는 확실히 드릴 수 있어요. 더 망합니다. 지금보다 더 망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 귀족분들, 이 방송 시청하시면 줄 잘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략 전쟁의 승리로 이끈 지도자가 되잖아요.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독립 영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우크라이나 전국이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이거죠.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걸 남용하지 않고 이거를 우크라이나 경제 발전과 정치 개혁에 힘을 쏟는다면 우크라이나가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단 10년이면 충분해요. 단 10년이면 돼요. 20세기, 21세기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유원이 투자만 제대로 해주면 독일처럼, 독일의 마샤 플랜처럼, 일본인들아 설명드렸죠. 메이주신이나 한국전쟁,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본격적인 건 1970년대부터 시작한 거니까 한국도 10년 걸렸어요. 북한도 50년대, 60년대 잘 살았잖아. 50년대 투자한 걸로 먹고 산 거예요. 10년 동안. 단 10년이면 충분해요. 중국도 사실상 1990년대부터 본격 한 거거든요. 딱 10년 지나니까 2004년, 5년대 때 벌써 그때부터 중공이 달라졌다 이런 소리 들었잖아. 베트남도 마찬가지야. 단 10년이면 충분합니다. 베트남에 본격 투자한 게 일본이 1995년부터잖아요. 한국이 2005년부터인가 삼성전자가 투자를 시작했잖아. 그냥 일본은 공적 투자했다 칩시다. 빼고 한국이 투자했던 2005년부터 시작하면 딱 10년, 2015년. 엄청나잖아. 10년이 어디든 다 마찬가지야. 투자만 제대로 되면 투자 없이 경제 발전 없고 자본 경제 없습니다. 무슨 앵클로저 운동으로 농업 경제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영국조차도 그런 거 없다고 최신 영국 역사학이 해요. 그건 그냥 저 로스차일드 가문의 농간이에요. 먼 친척 막스를 이용한 그냥 불화였을 뿐이죠. 이데올로기였을 뿐입니다. 뻥튀기였죠. 아무리 농업에서 발전시켜봐야 뭐가 나와? 뭐 돈을 질 수 있으면 이걸로 뭐 이렇게 무역해야 되고 뭐 기계 도입해야 되고 기술 도입해야 되는데 뭘로 할 거야?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대약증동이 이 에클로저 운동 보고 따지고 보면 한가해요. 모택동의 대약증동, 자이파시오 대약증동은 대실패가 아니라
대성공이 되었었겠죠. 예. 교과서대로 하다가 망한 게 대약진 운동 아니야. 막스 교과서대로 하다가 참혹하게 찐꽁 시민들을 대량 학살했던 것이 대약진 운동이죠. 대약진 인간 도살자. 아까 치게바라도 집권하자마자 서해 민주주의자, 협동주의자, 무슨 사람들이 체게바라가 막 사람 죽였으면 다 그냥 무슨 지주만 죽인 줄 알고 있는데, 카스트로가 지주 아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체게바라하고 카스트로가 죽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같이 옆에 있는 노조원들, 노조 지도자, 무정부주의자, 민주사회주의자, 이 사람들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적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 발족정원이 어떻게 국기본이 잘못해가지고 적화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처단당하는 애가 누군지 이석기류가 제일 먼저, 종국이니까 제일 먼저 처단당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네들이 종국 반쪽 흑룡회를 이름만 바꿔서 바꾼 게 반쪽 주체사상이지만 그걸 한 글자라도 고친 놈들이 이석기류거든요. 얘네들은 그만 안 돼요. 이단이에요, 이단. 반쪽 정원 입장에선 이석기가 아무리 반쪽 정원한테 충성을 외친들 지금 필요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쟤들은 글자 한 글자라도 틀리면요 이단이다. 제일 먼저 죽습니다. 이석기가 제일 먼저 사형대에 가요.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쪽미당 해골청 같은 애들이 가겠지. 전대협 했던 애들. 너네들 반쪽 정원에 가만 놔두겠냐? 그 다음 1순위가 이석기류 2단, 제2단이 너네 전대협이지.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우크라이나 정체성은 우크라이나 정교회다. 이건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블로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고용협회 박재 대통령 많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전세계 최고 수준 K-POP 커버 댄스북이다. 많이 소개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와 우크라이나 경제 분석과 전망 얘기했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건 다 그렇치고, 어쨌든 전쟁 파괴해서 공장들이 파괴했다. 근데 다 소련 시대 때 다 지었던 낡은 거예요. 이게 싹 다 공장 파괴됐어. 새롭게 막 러시아가 푸딩이 뽀갠 댐도 건설해야 되고, 그죠? 공장도 새로 건설해야 되잖아. 최신식으로 될 거야. 최신식. 인프라 투자, 에너지 최신식으로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핀란드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왜 못해? 저는 IT 수진국으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뭐 이번에 나토 회의했던 리투아니아가 왜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가능하다. IT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국원이 도와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생각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가? 있다. 우크라이나 실전했어요. 이거 경험이 굉장합니다. 지금 막 유럽과 미국의 최신식 비행기, 탱크 다 누가 만져? 우크라이나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인들이. 다른 나라 군대들은 하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걸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가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이제 독립한 다음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확 숫자가 줄었다가 이번에 모병하면서 많이 늘어났다고.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전쟁이 끝나고 군에 남을 수도 있지만 안 남을 수도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 방산업체에 취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산업체에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한 이점이에요. 그렇죠? 예, 전문가라고. 그리고 실전을 이렇게 유럽에서 이렇게 실전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 나토 군 중에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군에 편입되면 나토 군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랑스러운.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나토 지원이 지연된다. 그럼 그런 대로 또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뭐냐면 저런 프리고진처럼 나쁜 민간 용병회사가 아니라 긍정적인 용병회사로 우크라이나 군대라면, 우크라이나 출신이라면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가지 분쟁 지역에서 활약할 공산이 크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군대만큼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어딨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침략에 맞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 시베리아 공화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들이 누굴 찾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찾겠죠. 할 게 많다. 방산업체와 갈 길이 전망이 밝다. 저는 그렇게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자세.